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1월 18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오늘은 일단 미국이 휴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 휴장,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지수가 좀 밀렸어요. 뭐 미국 선물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제 미국 내일 지수 뭐 향방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얘네가 지금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또 장 열리고 뒤집히는 경우도 분명히 많죠. 그리고 이제 휴장이랑 그 다음날 해제가 되는 움직임이어서 내일 미장 어떻게 마무리되나,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사실 내일 장 열리기 전에 이제 미국 선물, 장중에 미국 선물, 이게 이제 그 방향 추세에 대해서는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도 오늘 일단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든 것도 있어요. 평상시에 48억, 4,800억, 5천억, 3천억 계속 이렇게 사다가 오늘은 1,800억, 좀 금액이 반절 정도로 좀 줄기는 했죠. 물론 이래놓고 내일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런 수급 외국인 매수세는 최소한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때는 지수 뭔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실적 시즌, 사실상 기업들이 실적이 막 엄청 좋게 나오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당연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작년에 4분기에는 실적 시즌 그 키워드로 갖다 이제 지수를 좀 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랑 조금 차이점은 뭐냐? 지금은 지수가 이미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이슈거리, 시황, 모멘텀, 뭔가 끌어올려줄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실적이 사실 기업들에서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좀 애매하게 나오더라도 그냥 몰라 막 하면서 막 수급 들어오고 끌어올렸다면은, 이번 거는 실적 이번에 삼전이랑 LG 좀 예상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외국인이 그냥 계속 매수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디 갔냐? 삼성전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기 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는 좀 계속 그냥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때랑은 차이는 이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밀린 자리에서 실적으로 갔다, 실적 시즌으로 올렸다라는 거랑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모멘텀을 좀 더 힘을 줄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국 중요한 건 이 수급 연속성 보시면서, 자,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20선 당연히 지켜주는 게 좋을 거고, 코스닥은 이제 뭐 좀 더 올라가면 750선이랑 120선 여기 좀 넘어가나 이 정도, 혹은 지수에 대해서 이게 좀 올라와가지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또 이런 밑에 구간은 또 슬쩍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큰 흐름에서는 박스권, 큰 박스권을 일단 뭐 좀 생각을 해 두면서 저점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이탈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거기까지 포트 관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처럼 밀리고 이런 움직임보다는 밀리더라도 요 구간에서는 좀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좀 반등이라던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저점, 지수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뭔가 이벤트성이 나오면은 하고 있어요. 지수가 내려간다는 거 이제 종목 주가들이 하락을 한다는 건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저점 깨고 밀리는 곳은, 이런 구간은 부담이 저는 정말 덜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황에서 엄청난 악재,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한다, 그때는 이 얘기랑은 당연히 달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경기 침체를 부각시키면서, 경기 침체에 의해서 뭐 중소기업들, 특히 엄청 좀 짜잘한 기업들에서 뭐 부도 파산 이런 내용으로 갖다가 저점을 깨거나 그런 내용으로 좀 하락을 하면은, 저는 그 구간은 또 한번 또 시원하게 해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저점 깨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황이 어떤 이슈로 내려가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엄청 큰 게 아니라면은 저는 특히 경기 침체로 밀린다, 이런 거는 엄청 좋게 보고, 자, 요번 주 주간 일정 뭐 이제 다 아시니까 미국 휴장은 지나갔고 이제 국빈 방문 끝났고, 뭐 지금 미중에 대해서도 아직 뭐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내일 오늘 뭐 새벽부터 해가지고 다보스 프롬 이런 게 좀 진행이 예정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 자문의,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시황에 대해서 엮이는 거, 실적 시즌 들어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3재 배정, 유증, 상장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번 주는 설 연휴를 앞둔 주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뭐 며칠 동안 월요일, 화요일, 어제, 오늘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시장이 뭐 이것저것 움직이는 게 탁 하고 튀어 오르기는 하는데, 튀어 오르고서 이제 멀쩡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깔끔하게 닫아준다면은 요즘 시장은 요 움직임까지는 있어요. 뭔가 이슈거리 막 해가지고 팍 튀고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여기서 휙 하고 꺾이는 요런 움직임 시장에서. 그리고 좀 완벽하게 뭐 대금이랑 재료 완벽하게 좀 탄탄한 이슈는 어제 오늘은 저는 좀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특성이 있지 않나 시장 자체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 춘절 앞두고서 이거 이렇게 얘네들도 좀 이동 그러면서 빠른 확진자 폭증 그리고 그게 빠른 집단 면역 형성 요 내용으로 혹시나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혹은 뭐 연휴 지나고 나서 중국에서 뭐 코로나 확진자 급증 뭐 이런 내용으로 왔다 갑자기 좀 코로나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은 두지만 여기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요. 그래도 뭐 의약품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 주들 혹시 중국 춘절 여기서 이제 확진자 폭증 이 키워드를 붙이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는 뭐가 됐든 올해는 중국 경기 회복 가장 메인 베이스이자 시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국 뭐 하늘길 열리고 입국 제한의 보복 단기 비자 중단을 했지만 바로 이제 한일의 공무 비자 발급, 비즈니스 입국도 일부 허용 이런 내용들. 중국도 결국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차단을 길게는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바로 좀 허용하는 움직임도 나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 1월 말 혹은 뭐 늦어도 2월이겠죠. 실내 마스크 해제도 얘기가 이렇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이런 논의 나온다고 하는데 마스크 해제 요것도 이제 보복 소비, 특히 이제 마스크라는 거는 화장품 요거랑 주식시장에서 좀 엮죠. 마스크 쓰고 있으면 화장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마스크 해제하면은 화장품이 다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 좀 부각을 시켰는데 이런 내용에다가 이제 뭐 입국자 코로나 양성률 낮아지고, 자, 그래서 뭐 이제 보복 소비 섹터에서는 뭐 항공이랑 여행,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렇게 좀 계속 보시면서 컬러레인은 일단 이런 구간의 움직임을 좀 돌파를 보여주긴 했어요. 요 주변 1,400원에서 또 지지하면서 움직이나, 그리고 뭐 연우, 청당, 글로벌 얘네들 차트 거의 비슷비슷하죠. 일정 구간에서는 지지해주고 일정 구간에서 좀 저항 맞고 내려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좀 돌아가면서 또 시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항공 쪽은 연기금 수급 계속 들어옵니다. 얘네는 쉬지 않아요. 지금 거의 근 한두 달째 계속 좀 매수세가 연기금이 이제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거의 2달 동안 이어지고 있죠. 12월, 1월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거 플러스 이제 아시아나 ITT 이런 거는 EU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승인에 대해서 2월 17일 이렇게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 여부를 2월 17일이 있고, 이거 플러스 나와야 될 곳이 아직 있어요. 미국, EU, 영국, 일본 4곳 남아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슈 그 키워드로 갔다가 한번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뭐 요번 달 중에 좀 최종 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튈 수 있는 거. 이때가 영국이었죠. 이때가 중국이었고, 그래서 영국은 요번 달 중에 좀 최종 결정 나온다라는 거 플러스 2월 17일.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시장이 반응할 수 있고, EU 뭐 중국 넘어갔고, EU 요번에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그 당시에 이제 승인이다 보니까 뭐 발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EU, 미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에도 좀 반응하는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지금 로봇 챗봇 계속 좀 시장에서 그나마 주도 테마에서 안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얘는 차트에서도 뭐 좀 미리 준비를 했나 싶기는 한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 저항 만들더니 6만원 올라타고 6만원에서도 계속 좀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일날 그 삼자배정 유증 그 상장일이 있기 때문에 뭐 상장을 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은데 시장에서 이제 또 상징성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그리고 얘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 고점에서 지금 5일선 계속 타면서 주도주의 강력함을 이런 걸 좀 보면서 한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날 주도주 딱 나오면서부터 엄청 강하죠, 추세가.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나온 좀 주도주이지 않나 싶은데, 요 수급 프로그램 매수세도 얘를 매매하실 거라면 계속 신경 쓰시고, 높은 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뭐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21일을 앞두든 뭐 아니면 19일이든 아니면 그 다음 주든 뭐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제 좀 추가적인 뉴스가 더 붙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지만 이제 난이도 있는 매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단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관심을 좀 둬야겠죠. 대신에 이제 초보분들은 조심하세요. 항상 높은 자리에서 이런 곳에서는 매매를 제대로 못하고, 한참 올라와서 50% 100% 올라온 자리에서 와 이거 조금 더 갈 것 같아, 높은 자리에서는 항상 매매하면은 그 손절이라던가 대응 좀 잘 하시는 분들, 비중 조절도 필요하고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로봇 섹터 계속 좀 움직임이 좋은데 눈에 둬야 되고, 사실상 새로운 좀 뉴스는 지금은 있진 않습니다. 이번 주에 분위기가 계속 그래요. 그냥 뉴스 종목군들이 있던 곳에서 얘네 추세가 안 꺾이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오늘은 A, 내일은 B, 뭐 내일 모레는 C,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시세 자기들끼리 좀 돌아가면서 주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휴마시스는 오늘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레몽레인도 나오고 휴마시스도 있는데, 레몽레인은 뭐 지분에 대해서 막 부각이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지분 싸움이라던가. 근데 일단 그냥 좀 과매도에서 한번 기술적으로 좀 잘 튀어주지 않았나? 대금 이제 좀 정리할 겸 세력 요소 이제 돈을 썼기 때문에 돈 이탈을 위해서 조금 오늘 끌어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는 이제 대주주 측 소액주주의 100기, 이게 100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세상을 알다시피 소액주주 측에서 대주주 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 약속, 이것만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뒤에서 뭔가 계속 압박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또 취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큰 틀에서 대주주 측에서 일단은 100기를 들었다라는 거는 지분 싸움이 크게 되고 막 넘어가고, 서로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지분에 대해서 서로 매수를 하고 시장가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움직임이긴 한데, 그 움직임은 이제 나오기는 쉽진 않겠죠. 그래도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주총 이런 것들 중간중간 좀 부각되나, 그 정도를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은 조금 아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대주주 측에서도 이거 질 수 없다, 어디서 돈을 끌고 와가지고 지분 확보하겠다, 이랬으면은 또 거하게 또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주식 시장에서 매매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움직임이 일단 나오지는 않네요. 그래도 뒤에 이런 주총 이런 걸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는 지금 이제 뭐 김기현 지지율 한번 부각됐었고, 시장 여당 측에서는 나경원 당대표 출마 이야기 언제 붙나,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분위기로는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뭐 21선 주변에서 기는데, 혹은 갑자기 장중에 당대표 출마 뭐 이제 뭐 오늘 중으로 뭐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 붙으면은 그런 키워드에 바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나경원 관련주는 상한가는 못 가요. 상한가는 못 가고 한 10%에서 20% 사이에서 보통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정치 테마는 같은 관점으로 야당 측은 이제 이슈 뭐 좀 구속 뭐 아니면은 기소 뭐 이런 키워드에 따라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여당 측은 이렇게 해서 당대표, 그다음에 한동훈은 그냥 논외, 뭔가 이쪽은 그냥 강해요.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들은 좀 차트 측면에서도 뒤에 나중에 내려오고 하면 또 기술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한동훈은
다음 대선 시즌 한 25년, 26년 이때까지 특별하게 움직임 없고 지금 이런 분위기 이어지면은 그때 또 여당 측 대선 테마주 중에 좀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리스크가 엄청 높아지겠죠. 대선 앞두고서 출시를 뛰어들지 정치에. 지금 일단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아직 멀기는 했어요. 뭐 25년, 25년, 26년, 27년이 이제 대선이니까 한 2년 앞두고서 움직이나. 자, 그리고 드론은 오늘 뭐 별 내용은 없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이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그냥 또 뭐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최근에 요 전고점 주변에서 꿈뚝꿈뚝 계속 꾸역꾸역 하더니 오늘 그냥 한번 아침에 땡겨 올리긴 했죠. 땡겨 올렸는데 별 뉴스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드론은 또 나중에 뭐 21선이라던가 뭐 아니면 121선 요런 식으로 갖다 좀 밑에 내려온다 싶으면은 뒤에 그 북한 무인기 집적되던가 아니면은 부대 창설 혹은 뭐 UAM이랑 같이 엮어서 뭐 수출, 방산 이런 키워드들로도 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드론도 뒤에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엄청 메인 이슈는 아니에요. 메인 이슈거리는 아닌데 비중은 좀 낮춰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종전 휴전 회담. 오늘 장중에 갑자기 이제 푸틴 그 대통령에서 뭐 물러난다 뭐 이런 찌라시가 갑자기 붙으면서 엄청 시원하게 또 움직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건 쪽은 이런 움직임 계속 봐두세요. 재건은 밀리면 좋습니다. 진짜 징그럽게 이거는 재건은 지금 거의 두 달 전도 그렇고 밀리면 좋다 계속 얘기를 하죠. 밀리면은 움직임 나오고 밀리면 움직임 나오고 저점 깨고 또 움직임 나오고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재건 쪽은 다 그래요. 저점 깨고 반등, 깨고 반등, 저점 깨고 반등, 깨고 반등, 깨고 또 반등. 그 다음에 하루 조정 나왔는데 오늘 또 찌라시로 반등. 그래서 재건은 보통 뭐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일정 구간 밑으로 밀린다 싶으면은 좀 포트에서는 내가 뭐 자신마다 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금액 정도는 좀 매수를 들고 있을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올해 가장 메인 이슈로 좀 손가락을 뽑자면은 네옴시티는 이제 연초에 뭐 발주하고 하면은 넘어가겠죠. 그 뒤에 뭐 추가적인 이슈가 붙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사실상 메타버스, 애플이랑 뭐 삼성, 구글, 메타버스 요것도 연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이거 두 개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는 올해 좀 메인 이슈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저는 계속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도 다음 달 3일 키이우에서 정상회담 개최 이런 게 있고, 24조 원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제 계획했던 거에서 이제 돈 투자를 하는 거죠. 플러스 3년 만에 정상 개최 다보스 포럼,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중심 주제 뭐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해요. 뭐 사실상 여기서 뉴스가 나와서 뭐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거 플러스 오늘 이런 찌라시들, 이 찌라시가 실제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푸틴 대통령 정계 은퇴 선언 예상, 그러면서 그 뒤에 뭐 차기 정권 주자 지명 이런 게 실제로 부각이 되면은 그거는 바로 요 재건주들,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오늘은 찌라시였는데 이게 뭐 크렘린궁 발이든 뭐 아니면은 뭐 미국 정부 뭐 아니면 유럽 국가에서 뭐 EU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하면은 그날은 아마 상한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파급력이. 아니면은 회담 이어졌다. 만약에 뭐 이제 서방 국가 측이랑 뭐 푸틴이랑 혹은 푸틴이랑 젤렌스키, 물론 이제 회담이 한 큐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한 큐에 딱 해가지고 둘이 만족스러운 협상이었어요 하면서 끝날 확률은 당연히 없죠. 그래도 회담이 시작된다라는 거는 뭐가 됐든 양측에서 조금씩은 굽히면서 협상을, 타협을 시작한다는 거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는 올해는 분명히 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 실질적으로 와닿는, 전쟁이라는 거는 계속 돈 먹는 하나거든요. 뭐가 됐든 총알 한 발 발사하는 거, 아니면은 뭐 이제 보급, 흔히들 말하는 보급이라고 하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돈이기 때문에 전쟁이 하루하루 그냥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국가, 서방 국가 측에서도 부담이고, 러시아 측에서도 이제는 좀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얼마나 도와줬긴
했을 거예요. 아마 러시아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중국이 이제 그 국경에서 해가지고 뭐 물자든 뭐 아니면은 좀 달러 등으로 갖다 좀 환전해가지고 뭐 지원해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쟁이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은 올해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계속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남 도와주고 뭐 그럴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건 이슈가 있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GPT도 계속 뉴스 뭐 이것저것 또 튀어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GPT-4 올해 출시하는지, 솔트룩스 루시아 상용화하는지, 마이크로소프트 12조 투자 확정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오늘 뭐 장중에 한국형 챗 GPT 상반기에 나온다, KT의 AI 승부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챗봇 관련 키워드들, 그리고 오늘 뭐 구글에서 딥마인드 뭐 챗봇 여기도 출시한다. 세계적으로 지금 챗봇에도 계속 키워드들이 붙고는 있는데, 일단은 AI 챗봇 관련해서 코난 테크놀로지랑 솔트룩스, 지금 셀바스 AI는 시간에서도 셌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시간에서 막 그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메타랩스랑 뭐 한국전자인증, 얘는 오늘 뉴스는 안 붙였죠. 근데 이제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그 AI 챗봇 이쪽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말차라부터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는 해요. 차트를 봤을 때 이걸 굳이 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챗봇이라는 이 테마가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대산맥, 로봇이랑 챗봇이랑 얘네가 당일 뭐 뉴스를 붙여주든 안 붙여주든 그래도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 존재하는 테마 중에서는. 자, 그래서 뭐 이제 솔트룩스는 2만원 위에서 좀 한번 또 신고가를 향해서 치고 나가나, 이런 움직임 볼 것 같고, 테크놀로지는 오늘 단기가 2일차인데 일단 좀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셀바스는 시간에서 강하고, 그래서 이런 챗봇에도 뭐 추가적인 뉴스 키워드를 붙여주나. 자, 다음에 요것 때문에 뭐 어반리튬이 움직였는지 뉴스를 붙여주진 않았는데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원전 아랍에미리트 넘어가고, 다보스 포럼에서 뭐 재건이라던가 양자 우리넷 뭐 이런 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뭐 발표가 나오면 얘네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얘네도 종목이 좀 탄탄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뭐 이미 움직였네요. 좀 시세를 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 전고점 돌파하면서 한번 탁 쏠 수는 있지만, 얘네는 시세 주면은 좀 따라잡는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계속 고점 하고서 윗골이 쭉 달면서 밀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거든요. 양자 컴퓨터 쪽은. 그런 거는 생각하시고, 자, 뭐 네옴시티는 계속 밀리면 좋다. 얘네도 재건이랑 똑같은데, 인디에프는 오늘 뭐야 이거 시간에 아까 좀 오르지 않았었나요? 시간에 아까 전에 조금 그 쌍용건설 뭐 세아 글로벌 세아에서 올랐다가 마지막에 밀렸네요. 이건 누군가 뭐 한 번에 한 큐에 좀 팔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요 건설 쪽 한미, 뭐 웰크론, 인디에프, 유신, 그다음 코롱은 지금 정지 풀리면 한번 좀 건드려 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제가 원래 보통 정지 종목들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일단 인적 분할 때문에 정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밀리면 좋다라는 거, 뭐 120선 내려오던가 3만원 밑으로 팍팍 깨져서 쭉쭉 내려오는지, 네옴시티 발주 키워드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원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네옴시티랑 거의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원전도 현 정권에서는 계속 봐야 되는 테마입니다. 최소한 뭐 2년이든 3년이든 좀 막 저점 깨고 밀린다, 지수 때문에 크게 밀렸다 하면은 이쪽 섹터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전도. 왜? 뒤에 뭐 튀르키예든 체코, 폴란드 뭐 이런 것들, 네덜란드 등등 튀어나올 수 있고, 메타버스가 오늘 시간에서 엄청 강했죠. 메타버스가 이쪽은 항상 요번 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이랑 메타버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메인 이슈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움직임을 좀 크게 보여줬고, 또 밀렸는데 또 시세 주고, 얘네들은 밀리면은 얘네들도 계속 봐야 되는.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 애플이 출시
아직까지는 하반기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뭐 상반기로 좀 땡겨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전에 갑자기 좀 공개 이 메타버스 헤드셋 공개 키워드가 좀 상반기 중에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그런 내용이랑 중간중간 툭툭 붙이는 뉴스로 부각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19일인가 메타버스 그 산업기반법 제정 토론회 요게 있기는 한데 19일 어디냐? 기반법 토론회죠 이게 결국. 그래서 요게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엄청 큰 흐름은 아니에요. 결국 메타버스에서 가장 뼈대 재료는 뭐다? 애플이라는 거. 애플 키워드 붙는 거. 그게 가장 메인이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메타버스가 뭐 좀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정말 과하게 상승을 주는 케이스가 아니면은 메타버스 쪽은 저는 계속 좀 물고 늘어질 만한 섹터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시세 주고 지금 시간에서도 강한데 얘네가 사실 뚜렷하게 뉴스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특이점으로는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오늘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뉴플렉스, 선익시스템, 나무가 이런 애들은 이제 원래 수급으로 움직이던 애들이긴 하죠. 그리고 뭐 MP, 맥스트도 오늘 좀 투신, 상호펀드 이렇게 좀 매수를 이어가는데 차트상 이런 구간은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는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계속 좀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이지 않나. 자, 그래서 뭐 지금 내일 당장 좀 매매를 할 만한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주은행이 얘도 차트는 좀 이쁘긴 했는데 저도 못 건드렸어요 얘는. 그래서 외국인 매수 좀 들어오다가 오늘 이렇게 정고점 이런 자리도 한번 좀 돌파하면서 힘을 주긴 했는데 뭐 또 이래놓고 또 매각 뭐 그런 찌라시를 붙일 건지. 그래도 지수 좀 밀리고 하면은 금리, 품절주, 금, 정치 테마 이렇게 오늘은 이제 금리, 은행주가 있었고 양지사는 120선 주변이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엘컴텍이죠. 얘도 뭐 좀 과하게 또 밀린다 싶으면은 올해는 금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테마군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뚜렷하게 딱 콕 집을 만한 테마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것저것 그냥 다양하게 AI 챗봇 그 다음에 로봇 요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이렇게 하고서 뭐 잘 나가는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제 날리고 이 외에는 뭐 원전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움직이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메타버스 사실상 보던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 이렇게 해가지고 보복 소비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 원래 움직였고 보던 애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뭔가 좀 신선하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좀 요번 주는 심심할 것 같고 어제 오늘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뭐 움직이는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맛있어 보이는 거는 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강했던 애들 위주로 계속 눈을 좀 두면서 매매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